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22년도 8월 14일 제77회 광복절 하루 전날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찍부터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울고 불고 난리 부르스를 친다. 조금 계시오시죠. 2022년도 8월 14일 제77회 광복절 하루 전날 앞에 약간 시차를 두고 방송이 나오네요. 난리 부르스를 친다 이런 표현이 아주 적합하겠네요. 뭐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또 모든 문제가 자기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문제인데 그 자기 문제는 다 그냥 이렇게 제외해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 대통령 대통령 측근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관역을 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살면서 이런 젊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네요. 한마디로 참 악하네요. 철이 없다기보다도. 물론 이준석의 그런 성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선봉장 역할을 할 때부터 이미 알아봤지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경악스럽습니다. 예. 울고불고 짜고 그냥 덜어눕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옛날에 시골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릴 때는 부모가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떼굴떼굴 굴러지 않습니까? 땅바닥에. 이번에 국회에서 떼굴떼굴 굴러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 잘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문제의 모든 출발점은 본인의 처신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참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회견에 나와서 한 이야기 가운데 몇 퍼센트가 사실이고 진실이겠습니까? 사람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친구에게 무마시켜야 될지, 그렇게 변호해야 될지를 아마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번에 심하게 이제 공격을 한 이철규 씨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강원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1957년생이니까 이준석의 아버지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하거나 한두 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예. 이런 친구를 그냥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당대표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모든 문제의 지금 근원이 선거 문제에서 비롯되는 거죠. 선거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떻든 이 친구 보면은 참 한번 보시죠. 불쾌하지만 그래도 봐야 되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콧물 눈물 기자회견. 당신이 잘한 게 뭐 있나, 자네가? 어? 뭘 잘했냐? 깽판 치는 걸 잘한 거죠, 그동안. 이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후안무치, 가식, 거짓말, 윗선, 예? 보시기 바랍니다. 울기는 왜 우냐? 뭘 잘한 게 있다고 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좌익들이 갖고 있는 가장 정신구조상의 특성이 뭔가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덤탱이를 씌우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내가 책임 있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더불어민주당 가가지고 지역구 하나 얻어서 그냥 활동하는 것이 가장 제격인 친구죠. 예. 아주 그러니까 질이 나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게 바닥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나쁘다 정도가 아니고 악하다는 겁니다. 예. 세월이 아무리 흘렀다고 하지만 사람에는 나이들이 있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경우를 좀 면을 세워주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익함에 도움이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인간들은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뭐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 이거 보고 여러분 뭡니까? 유익함을 위해 가지고 그냥 쇼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 정한 것처럼 악어의 눈물, 그거는 뭐 아주 근사하게 표현한 거고 그냥 쇼를 하는 겁니다. 가식과 윗선과 거짓이 거의 총체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 연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철규 씨가 지금 아마 강원도에 지역구를 두신 분인데 제가 한번 어떤 분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재선위원이고 1957년생이고 경찰서장 출신이더구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아들뻘 되는 애들한테 이렇게 맞서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오죽했으면 사악한 이준석,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난 직접 이 친구를 만난 적은 없지만 4.15 총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민경욱 의원이나 황교안 전 총리를 공격하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완전히 바닥 수준이구나. 애가 완전히 바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럴 겁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부 총질하는 당연한 표현이죠. 예. 쇼를 벌리는 겁니다. 지금. 예. 윤핵관 실명 나열한 이준석 열세 지역 출마라. 당 대표도 아는 친구가 뭐 열세 지역을 출마하든 안 하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지가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정치판에서 그냥 없어져야 될 친구예요. 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이 눈물을 가지고 뭡니까? 다 가식, 윗선, 이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그냥 꼬라지라고 그렇게 하죠. 꼬라지. 조선일보도 크게 보도를 했네요. 눈물의 기자회견 후에 올린 걸 당원 가입 독려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정치 게임으로 정치 공작으로 접근하는 친구입니다. 벌써 저는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덮기 위해서 나서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친구는 순수함이라는 것은 일체 없는 친구구나. 어느 누가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회 최고위원이라 해가지고 28살짜리 여러분들 청년이 편의를 봐주는 대신으로 성상납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마스크로 눈물을 닦고 10초간 말을 읽지 못했다. 이게 다 악어의 눈물인 겁니다. 쇼를 하는 거죠. 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선중앙동아의 관련 기사의 하단을 보게 되면은 그냥 욕이 말인데요. 욕 전체가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한 90% 이상 정도가 니 제발 좀 나가라. 니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니 때문에 살기가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도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 생각에는 너무나 허술한 나라인 거죠. 이런 친구가 당대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 사이에 1, 2위,
이준석과 나경원만 그렇게 10%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문제의 근원은 선거 문제입니다. 이 선거 문제를 이번에 해결을 못하게 되면은 이 나라는 간판을 갈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는 너무나 예상 가능한 미래가 그냥 훤히 보이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뭘 믿겠습니까? 여론 조작의 조작 결과하고 선거 결과의 조작 결과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나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든든한 우군을 갖고 있는 거죠. 선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우군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편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허술한 나라예요. 이것도 다 뭡니까? 이렇게 여론조사를 조작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지는 거죠. 여기 또 다 쇼 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눈물의 기자회견 이후에 SNS에 올린 이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이 얼굴을 세월이 주는 것이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게 되면은 사람의 목소리를 보게 되면은 대충 사람을 짐작하지 않습니까? 이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굴을. 이 포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준석은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전 의원도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는 것 같고 저도 외람되지만 이런 집단 린치를 당하는 속에서도 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당원과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서 이준석은 오히려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의 표를 다 합치면은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민심과 당심이 없는 상태한 많은 만행들은 결국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 말을 하고 역사는 반복된다. 말은 또 천상뉴스네. 참 이런 애를 보고 사는 거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쌍한 거죠. 예.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진실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참됨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고 평생에 이런 직업다운 직업을 가진 적도 없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났기 때문에 무슨 서울과학고등학교인가 하버드를 들어가는 거 하버드란 것은 뭐 입시에가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추천서나 이런 걸 가지고 잘 하면 또 운 좋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변변히 생업을 영위한 적도 없고 머리 쓰는 것은 그냥 정치 공작 정도만 머리를 쓴 거죠. 정말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인물입니다.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참 권성동 씨도 참 입장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하고 동갑내기니까 뭐 거의 자기 아들 정상적인 결혼을 했으면 아들보다 한두 살 정도 위인 친구를 이렇게 다투어야 되니까 딱한 거죠. 세월이 아무리 흘렀다고 하지만 사람이 나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한테 뭐죠? 육두문자를 쓰고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죠. 정진석 씨한테 여러분 전번에 대드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뭐든 다 조작이 되니까 여론 결과도 조작이 되니까 아마 이 여론 조작 결과를 한길 리서치에서 나온 그 여론 조작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것 같아요. 또 당대표 나오면은 K보팅이라고 선관위가 맡으면 또 본인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모양이네요. 시민들이 엄청 노였습니다. 김종건님께서는
나는 윤핵관 지지자가 아니지만 이준석과 유승민 당신들은 그냥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김진아님은 막상 안 할 줄 못할 줄 알았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니 두려운 것이로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말고 그 입 좀 조금 다물고 조심했으면 90도 폴더 문재인 이준석은 그냥 그쪽에 가라. 성향과 잘 맞아 떨어지는 그곳으로. 예. 여러분 뭐 제대로 공부할 적이 있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과학고등학교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무슨 고등학교 자체가 무슨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닐 것이고, 예. 뭐 하버드에 들어갔지만 무슨 컴퓨터 공학을 해가지고 뭡니까? 뭘 배운지 모르겠어요. 예. 사람이 신념이 있고 철학이 좀 있으면은 이렇게 막 나대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예.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조련하거나 이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잔머리만 굴리고. 그렇게 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저는 이 작가로서 활동할 때 보면은 손끝에서 나오는 그런 글들을 인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가가 손끝에서 그냥 쓰는 글이구나. 칼럼을 지금 읽더라도 그런 글들을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손끝에서 나오는 글. 예. 숙성된 생각이 전혀 없는 예. 그런 친구들이죠. 예. 봉성열님은 얼마 전 국힘 당사 앞에서 이준석 수호 집회가 열렸지만 10명도 안 모였다고 다수의 목격자들이 전하더라. 당신들은 10명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토요일 날 뭐 이 애들 머리 쓰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 토요일을 딱 맞춰가지고 8.25 여러분들 연휴 동안에 기사가 없을 때니까 기자들이 다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받아서 소화해 줄 것이다. 이런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인생은 길고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고스란히 남게 되는 거죠. 예.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몇 퍼센트나 사실이고 진실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이준석 기자회견에서 어디 정도까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가? 이준석이 그동안 해온 언행을 미뤄보게 되면 사실과 진실이 대부분 다 거리가 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격당하는 사람들은 지위도 있고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참 다 억울해도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그나마 이철규 의원이 한마디를 했네요. 예. 윤핵관으로 거론된 이철규 재선 의원은 사악한 이준석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60 한 4, 5세 되는 사람이 이 정도 여러분들 격한 표현을 사용할 정도 되면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겠습니까? 예. 악한도 아니고 사악한 이준석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덮기 위해서 노력한 이준석과 하태경은 정확하게 이철규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입만 열면은. 증거는 하나도 제시를 하지 못한 채 그냥 말빨로 가지고 항상 상대방을 윽박지르는 그런 조롱이나 조소나 비아냥이나 비판이나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똑같은 겁니다. 사람은 하나를 보게 되면 열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게 되면은 4.15 총선 이후에 이준석과 하태경이 보인 거하고 그냥 그대로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 버릇을 어디에 두고 다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본래 다른 사안에 대해서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까지 사실이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이 기자회견이 다 거짓과 윗선으로 거의 가득 차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함을 구하기 위해서 콧물도 흘리고 자신의 유익함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자신의 유익함을 여러분들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도 나오고
자신의 유익함을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 윤석관도 나오고 윤석관 호소인도 나오고, 이런 친구들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함께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작심을 하고 이야기를 했네요. 예. 이철규 의원은 오늘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오로지 남 탓과 거짓말만 한다. 예. 자기는 아무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자기는 피해자고, 예. 모두 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집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게 좌익적 사고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다 뭡니까? 사회구조 탓이고 누구 탓이고, 이게 그냥 그대로 뭡니까? 이 친구한테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를 누가 키웠는지, 내 연배 정도 되는 아버지가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머시매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남자 자식을 어떻게 이렇게 키웠는지, 이렇게 비겁하게 키웠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이런 남자아이 2명을 키웠지만 남자아이가 남자아이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라는 것은 책임을 질 때 남자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호텔방에 들어가서 이러면 잠을 잔 게 남입니까? 지가 잠을 잔 거 아닙니까? 행편없는 친구입니다. 한마디로. 예? 김철근이 여러분들 야밤중에 대전에 내려보낸 친구가 누굽니까? 지가 내려보냈잖아요. 예? 정말 참 남자 여러분들 망신은 이준석이가 다 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뭡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야기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문제가 어디서 불거졌는지, 원류나 상류가 어딘지, 권성동 여러분들 원내대표가 문자 메시지를 들킨 것은 하류 중에서도 하류고, 원류, 이 문제의 원류란 것은 자기의 처신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여러분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국민들의 초점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돌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좌익스럽습니까? 정말 좌파스러운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치 외에는 이 친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판에서 아웃되게 되면은 뭘 하겠습니까? 취직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앞으로 좀 더 봐야 되죠. 사는 게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살아온 게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그나마 이철규 위원이나 이런 권성동 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애환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좀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든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준석이 한 게 당한다고 생각하면 참 내가 볼 때는 기가 찰 것 같습니다. 이철규 위원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무슨 평가를 하죠. 전제가 올바라야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속이고 조작합니다. 이철규 위원이 1957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65세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직접 이준석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이준석의 언행을 보고 저 친구가 저런 유행의 인간이구나, 그 정도만 우리가 짐작합니다. 그러나 이철규 씨는 직접 만나서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속이고 조작합니다. 이래 잘 이야기했네요. 4.15 이런 총선을 보게 되면은 이준석이는 입만 열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입만 열면 조작했습니다. 하태경과 여러분 이준석은 역사의 죄인으로 분명히 기록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면 대한민국이 골로 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거짓이 승리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골로 갈 거고, 그 거짓이 뭡니까? 세상에 까발리게 지금 대한민국이 일어설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젊은 친구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냐 이야기죠. 입만 열면 조작질 하냐 이야기죠. 그게 여러분 이철규 씨인 겁니다. 나는 무슨 이야기는 단박에 알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성과 평가를 하는데도 자기한테 바른 말 한 사람들은 조작해서 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당대표들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김소연 변호사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자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부러졌습니다. 이준석은 아주 사악한 친구입니다. 자기한테 바른 말 하면 거짓말과 통계 조작까지 해가며 상대를 응징하고 보복하는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게 4.15 부정선거에 보였던 태도가 그대로 지금 당내 여러분들 분규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예. 저도 여러 유형의 인간들을 만났지만 참 이런 친구들은 처음입니다. 예. 저하고 직접 이해관계는 없지만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은 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야, 이거는 정말 참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좀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아냥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더라도 옳지 않은 일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내놓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 지금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한 걸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그리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완전히 양심의 문을 걷어 잠그고 그냥 모든 것을 뭡니까? 저 친구들과 저 집단들에게 다 포문을 그냥 돌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작의 달인인 거죠. 거짓말의 달인인 겁니다. 위선의 달인인 겁니다. 이 실력이 여러분들 그대로 드러난 것이 4.15 총선의 부정선거 여러분들 논의를 국힘당 내부에서 완전히 진압하는데 하태경과 이준석이 이런 양면 작전을 펴가지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통계 조작까지 해가면서 거짓말과 통계 조작까지 해가면서 상대를 응징하고 보복하는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예. 정말 참 애가 어째 이러는 것일까 이런 딱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예. 가야 될 길이 아주 머니까 이번에 완전히 정리정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예.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 이 해악이란 것이 예. 그냥 중앙일보에 시민들이 남긴 몇 개 글을 한번 보니까 당신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말 한마디, 글 한 조각마다 자기 연민, 자기 핑계, 남 탓,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시작점이자 본질인 성상납과 증거 은폐 혐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어쩌다 저런 놈을 보수정당의 대표로 뽑아줬을까? 보수정당이 뽑은 게 아니죠. 누군가 뽑아준 거죠. 네. 국회의원도 한 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저 잘난 개인주의자를 당대표로 선출한, 당대표로 선출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준석이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나? 예. 준석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준석이가 이런 뭘 했는지를 부정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 부정선거라고 누르게 되면은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준석 사전투표 조작서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2020년 4월 29일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7월 28일 날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아니다. 대법 이준석 돈벌이에 미친 유튜브들의 장난이다. 이준석 황교안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보수의 악성 종량이다.
이준석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끝나지 않은 전쟁, 부정선거 논란 맞섰던 이준석 선관위원장 책임져야 전번에 있었던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확진자 사전투표장에서 있었던 소란, 은평구청이죠. 예. 선관위원장 책임져라. 예. 도저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악한지. 7월 28일 날 조재영과 천대엽이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을 내놨을 때 이준석 돈벌이에 미친 유튜브들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볼 때는. 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예. 초등학생들도 다 데칼코마니를 아니까. 물감놀이 하면은.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했던 유튜브들에게 현혹됐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7월 28일 날 천대엽과 조재현의 인천광역시 4.15 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 인천 연수원 판결문에 나오자 이야기를 한 거죠. 어제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판결문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재영과 천대엽 왈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10%, 15%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판결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10%, 8%, 9%, 15%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나면은 그것은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4.15 총선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격차에서 10%, 15% 나왔기 때문에 4.15 총선에 문제가 없다. 모든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4.15 총선과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비슷한 그런 선거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대법관들이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선거 데이터에 문제없다. 조재영과 천대엽 이 건에 대해서 다음에 그 자들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치러진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 손을 댔기 때문에 비슷한 겁니다. 이게 조재영과 천대엽이 4.15 총선 관련된 인천광역시 연수원의 최종 판결문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거짓에 그냥 강물이 차고 넘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후보자를 결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여러분들 후보자를 결정한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흔적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식차정들이 다 입을 다물고 대한민국 언론들은 뭡니까? 합의한 듯이 다 입을 다물고 이게 나라가 망한 거지 이게 나라가 살아있는 겁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게 별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이준석 사태 같은 걸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지 힘으로 당대표가 됐습니까? 이준석이 자기 힘으로 당대표가 됐냔 말입니다. 모바일 투표에 로그 기록 못 내놓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가 여러분 데이터가 맞습니까?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사이에 10% 정도 가까운 격차가 나경원 후보하고 여러분들 이준석 후보와 함께 나오는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은 가능하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야만의 나라인 겁니다.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과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조선시대 사는 거와 똑같은 거죠. 얼마나 세상이 비겁합니까? 내놓으란 사람 다 입을 다뭅니다.
자기 새끼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에 살지를 모르니까 그게 예상이 안 됩니까? 나는 눈이 흔히 보이는데 이준석 사태 이런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 공병호 TV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중학교 여러분들 학생회장 선거까지 뭡니까? 전자투표 무슨 추천 무슨 대표 학교에서 여러분들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학부형이 리포트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가 다 무너진 겁니다. 조합장 선거가 여러분 정상이겠습니까? 아파트 여러분들 무슨 회장 선거가 정상이겠습니까? 이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들 열렬하게 거짓과 위선과 여러분들 조작을 가지고 은폐했던 친구가 하태경과 이준석이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이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대표 여러분들 윤리위원회 징계건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전형적인 좌익의 모습을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좌익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우익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남자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지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책임을 안 지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사내 애가 여러분들 책임을 안 지겠다. 이준석이 키우는 그점 아버지는 뭘 가르쳤습니까? 자식도 함께. 예? 사내가 뭡니까? 책임을 안 지겠다. 아니 자기가 여간방에 갔으면 자기가 여간방에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28세 때 여러분들 행한 일을 가지고 그렇게 가혹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대표가 됐으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옳은 일은 절대 아니죠. 28살 때 뭡니까? 28살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분들 그런 상납을 받는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여러분 이준석은 노원구 병에서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났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준석이 얻은 성적표입니다. 이게 2020년 4.15 총선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에서 이준석이 얻은 성적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여러분들 이렇게 분포도를 나타냅니다. 노원구 병에는 7개의 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7개 동 모두에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김성한 후보는 다 승리합니다.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다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아마 40, 50개의 모든 노원구 병의 모든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한 후보가 승리했을 겁니다. 확률적으로 투표소가 40개면 여러분들 2분의 1의 40성입니다. 확률적으로 투표소가 50개면 2분의 50성입니다. 일어나기 불가능한 여러분 확률에 여러분들 일이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수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상계 10동 더불어민주당 김성한 플러스 13.8, 상계 9동 플러스 13, 상계 8동 플러스 11.5, 상계 5동 플러스 9.5. 여러분 이거는 100% 조작입니다. 이거는. 사전투표 여러분들 지지도하고 여러분 당일투표 지지도가 10%, 13% 이렇게 차이 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0에서 14% 정도 여러분 차이가 나는 겁니다. 표를 여러분 사전투표 얼마나 수십 박았는지 여러분들 그 차이값이 10에서 14%가 나오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후보는 표를 엄청나게 빼앗겨 가지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 그래프 하나만 딱 보면 뭡니까? 아하, 노원구 병에서 2020년 4.15 총선에서 그냥 사전투표를 완전히 만져가지고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후보한테서 거의 10% 이상 사전투표 득표 수에서 10% 이상을 빼앗아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한테 그냥 줬구나.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밝혔음에 불구하고 끝까지 뭡니까? 대한민국 선거에 문제 없다고 똑같은 대법관들하고 똑같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 바로 하태경과 이준석입니다. 나는 그들이 승리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냥 민주공화국이라는 간판을 갈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들이 만약 발각이 돼가 여러분들 뭐죠? 정계에서 뭡니까?
그냥 정리가 되면 대한민국이 다시 살겠죠. 여러분들 이게 그냥 노원구 병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지금 뭔고 하니까 2020년 4.15 총선의 전국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예외가 뭡니까? 14번 전라남도, 13번 전라북도, 여러분들 5번 광주광역시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전국이.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한쪽에서 표를 빼앗아 표를 쑤셔 넣어놓으니까 전국이 똑같은 겁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7%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미래통합당이 0%에서 마이너스 16%면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학력이 꽤 높은 사회인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잘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뭡니까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 제외하고는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게 될지 나라가 어떻게 어려워질지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들 못하냐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준석의 성적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4.15 총선의 노원구 병 원재료입니다. 원데이터. 후보별 동별로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이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어떤 공식에 의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공식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제야 전문가가 이 원재료를 가지고 컴퓨터를 분석해 가지고 어떤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제조됐는가 생산됐는가를 찾아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조작값이 12%가 적용이 된 겁니다. 이준석이 함께 12%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예? 무슨 김석환이 함께 이름들 넣어준 겁니다. 여기서 조작값을 12%, 13%, 14% 여러 가지를 돌려봤는데 12%가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 자료는 예 그냥 투표자들이 던진 자연 투표수를 합친 게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제조한 거란 이야기입니다. 제조가 어떠냐? 예, 간단합니다. 이준석이가 사전투표 득표한 표에서 12%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를 빼앗아 가지고 그냥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런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선거 데이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딱 제시하지 않습니까? 21대 4.15 총선에 서울광역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 이준석이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를 빼앗아 가지고 바로 김성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옮겨줬다. 12%를 빼앗고 12% 대줬기 때문에 총 조작 규모는 24%다.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김성한 후보는 손을 안 댔으면 당일 투표에서 사전투표에서 47%를 얻어야 되는데 59% 뻥튀기를 했고 이준석은 손을 안 댔으면 48%를 얻어야 될 사람이 37%로 그냥 쪼그라들었다. 이게 그냥 결과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를 빼앗았다는 것은 이준석이가 받은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3%를 빼앗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 이 결과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나오니까 그 다음 총 결과가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제시하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은 서울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입니다. 서울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를 보면 그냥 이것만 보면 그냥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성한 후보 당일 득표율 46, 사전 득표율 59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예? 표를 쑤셔 놓으니까 이렇게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당일 득표율 48, 사전 득표율 37 이렇게 크게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4박 5일 사이를 두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만 봐도 아 이게 그냥 표를 쑤셔 넣었구나. 사전투표에서. 이준석은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환하고 쑤셔 넣어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1번에 이 조작된 것을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은 상태로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수정된 값이 4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정된 걸 해보니까
이준석이 560표로 이긴 선거였다는 겁니다. 4.15 총선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준석이 51,237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한 후보가 56,677표로 560표 차이로 이준석이 이긴 승리가 4.15 총선이었다. 그런데 선관위 발표는 어떻습니까? 김성한 후보가 55,000표, 이준석 후보가 46,000표로 약 9,000표 차로 김성한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제 주장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과학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학의 바탕을 두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선거 부정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냥 뭡니까? 정치적 레토릭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선거 부정이 어디 있노? 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판결했는데 선거 부정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단 하나도 뭡니까? 실정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이가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름 나와가지고 세 번째는 당선됐는데 본인이 뭡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선관위 대변인으로 활동하니까 지금 이렇게 딱한 상황에 처한 거죠. 사람이 좀 진실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런 짐승이나 동물하고 다른 게 사람은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도 있고 정의에 대한 열망도 있고 선에 대한 갈망도 있고 옳은 길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 바람도 있고 그것이 인간다움의 가장 정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이준석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젊은 애가 이렇게 타락했을까? 하태경이도 마찬가지입니다. 50 초반의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타락했을까? 너가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야, 너가. 인생이 생각보다 짧다고 보지만 그렇게 짧은 게 아니고 길단 말이지. 길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은 다 밝혀지고 천대입의 조재현이 그렇게 땅땅땅해가 판결했던 말든 결국은 선거 데이터 나중에 결국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거다 이야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자기가 선거에서 얻은 이런 데이터를 보고도 침묵하고 방관하고 하태경이도 이런 해운대의 데이터가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도 입 다물고 지금도 뭡니까? 선거 부정 없는데 총대를 메고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걸 보면 그게 인간이냐 이야기죠. 그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썩을 수가 있습니까? 언론들은 어떻게 이렇게 썩을 수 있습니까? 대법관들은 어떻게 이렇게 썩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검찰들은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식자층들은 뭐 하는 겁니까? 남 문제도 아니고 자기 문제고 자식들의 문제인데 어쩌면 이렇게 비겁하고 어쩌면 이렇게 뭡니까? 부정의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야기죠. 가끔 생각해 보면 진짜 한별 느낍니다. 이게 짐승들이 모임이지 이게 어떻게 인간들의 모임이냐 이야기죠.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를 보고 뭡니까? 이런 판결 결과를 내놓는 전혀 선거 데이터 문제 없다.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조재인이나 천대입이라는 사람이 이 판결문에 대해 책임을 안 지는 사회가 되면 정말 대한민국은 끝장난 거죠.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준석 문제를 가지고 참 언짢아할 때가 많지만 사람이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문제의 근원도 결국 선거 문제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당대표가 굉장히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면서 뭐 이익도 중요하고 출세도 중요하고 하지만 좀 진지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실됨이라는 게. 사안이 있으면 어떤 사건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참 한심한 거는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익에 따라서 사실과 진실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합리화를 시키거나 굴곡을 시키는 데 익숙한가? 그 여러분들 업보를 다 나중에 치룰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게 건너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비용을 다 우리 사회가 치룰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참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칼럼이 캐나다에서 사학과 교수로 계시는 송재윤 교수가 쓰는 슬픈 중국이란 칼럼이지 않습니까? 참 아주 정말 대단한 그런 중국의 근현대사를 조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글을 매주 아주 주옥 같은 칼럼을 송재윤 교수가 올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왜 사람들은 조용한가요? 이 얘기에 대해서 중국 헌법학자 장재판 교수의 글을 오늘 소개를 했더군요. 예.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헌법학자 장재판, 독재자 이름을 치욕의 기둥에 새겨야 된다. 이준석과 하태경은 다음에 정말 똑같습니다. 치욕의 기둥에 그 이름을 새겨야 될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 베이징대 로스쿨 장재판 교수. 일전에 한국의 한 헌법학자가 송재윤 교수 저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에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비판하고 헌법을 통해 국가 권력을 제약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지식인이 없습니까? 중국처럼 큰 나라라면 비판적 지식인 그룹이 분명히 있을 텐데 좀처럼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마 송재윤 교수와 함께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칼럼을 읽는다는 것은 송재윤 교수의 주장이나 사례를 우리가 접하면서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빨려 떠올랐습니다. 왜 한국에는 부정선거를 비판하고 부정선거를 시정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지식인이 없습니까? 한국처럼 좀 개화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 왜 모두 다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정보가 머릿속에 입력된다는 것이고 그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국의 한 헌법학자가 중국의 그렇게 넓은 나라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일당 지배체제에 항의하는 지식인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라고 송재윤 교수와 함께 물었던 내용에 그 내용을 읽으면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민주공화국 그 자체인 선거 공정성 문제가 훼손된데 불구하고 어쩌면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뭡니까 고위직들과 언론인들과 지식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그렇게 침묵할 수 있냐 이야기죠. 예, 중국 이야기, 중국 나무랄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행편없는 나라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장 주춧돌에 해당하는 것이 훼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학자, 무슨 지식인들, 언론인들 모두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중국을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 망해도 싼 겁니다. 망해도 되는 충분 필요 조건을 다 충족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는데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통계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신문들이 있고 수많은 이런 중진 언론들이 있고 대법관들이 있는데 어쩌면 당신의 노후와 당신들의 그 손자 손녀 세대에 다 여러분들 뭡니까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입을 다물 수 있느냐 이야기죠.
때로는 생각해보면 절망적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거는 완전히 사회가 배부른 돼지밖에 안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학자가 던져야 된 질문은 송재윤 교수와 함께 던져야 될 꼭 같은 질문이 바로 우리한테도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베이징 대학의 로스쿨의 저명한 헌법학자 장재판 교수가 떠올랐다. 2011년 9월 27일 베이징 대학 로스쿨에서 장재판 교수는 신의 혁명과 중국 헌정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강연을 했다. 여기서 헌정이란 헌법에 근거한 헌법의 통치 곧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시진핑 정권이 상용하는 의법 치국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법의 한 지배, 룰 바이 로라고 할 수 있다. 법의 지배란 법의 정신을 구현한 입헌주의 요체지만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구실 삼아 인민을 통제하는 독재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이 쉽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여러분들 선거가 다 무너졌습니다. 문 정권 하에서 여러분 코로나를 빙자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철두철미하게 탄압했던 걸 기억을 안 하십니까? 예? 선거가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침묵하고 정말 대단한 사회인 겁니다. 예. 법의 지배고 나발이고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은. 예. 문정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법을 도구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법을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 여러분들 완전 박탈 법안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냥 통치를 위한 수단이었지 않습니까? 선거는 뭡니까?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음에 불구하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뭡니까? 휘황찬란한 4.15 총선과 거의 유사한 선거 데이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돼지들의 천국입니다. 사람들의 천국이 아니고. 예. 돼지들의 천국입니다. 돼지들의 천국. 저는 사람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침묵과 비겁함의 여러분들 비용을 대한민국은 모두 다 지불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제가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지난 살아온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인생에서든 무엇이든 절대 뭡니까? 건너뛰는 법이 그냥 건너서 뭘 했는데 그 했는 것과 관계없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태경은 하태경이 한 그 소위 업보의 모든 부분을 시간을 두고 치룰 것이고 이준석도 이렇게 분탕질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다음에 시간 두고 치르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 중대한 민주공화국 여러분들 기초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비겁함을 여러분들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 가지고 다 뭡니까? 적당히 덮었던 것에 대한 비용을 세세손손 반드시 그 비용을 엄청나게 치를 겁니다. 방송을 왜 하냐? 그게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법치가 여러분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예? 4.15 총선을 통해 이런 권력을 장악하고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버리는 그런 악법을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예. 4.15 총선의 이름 어제 보시다시피 등의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 구분 못해가지고 이수진 씨처럼 선거 결과 이런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다 몇 프로씩 가져갔습니까? 14% 가져갔지 않습니까? 어제. 4.15 총선의 이름 서울 지역 선거는 또 어땠습니까? 선거 결과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선관위 발표 자료는 더불어민주당이 53%, 미래통합당 42%. 그런데 선거 데이터는 뭡니까? 손댄 걸 다 수정하고 나니까 47%, 47%로 여러분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전체 투표소에서 5%씩 다 빼앗은 거 아닙니까? 4.15 총선 이름 총결과를 딱 해보니까 선관위 발표 전 자료는
용산구만 미래통합당 이겼다. 그런데 후에 보니까 용산구만 이긴 게 아니고 또 중구도 이겼고 미래통합당이 동대문 갑 광진구을도 다 이겼고 도봉구을 노원구 병 다 이긴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추정치가. 그래서 선관위 발표된 자료는 49석 가운데 4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하고 그다음에 9석을 8석을 미래통합당이 가졌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전투표 손댄 거 다 수정해 보니까 몇 자리였습니까? 미래통합당이 8자리가 아니고 19자리 차지했다.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이렇게 결과를 딱 나왔지 않습니까? 재야 전문가의 추정치입니다. 학정치는 아니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밝혀져야겠죠. 예. 이런 뭡니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는데 조재영과 이런 천대엽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문제없다. 예? 문제가 없다. 선거 데이터 문제없다. 이런 허영 거짓말을 판결문에 실은 겁니다. 예? 지금 송재현 교수한테 던진 질문이란 거가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인 거죠.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들이 인생 어떻게 그렇게 사냐. 예?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더라도 다 이러면 입 다물고 예? 남들이 해주겠지. 예? 남들이 해주면 다음에 뭡니까? 나는 뒤에 따라가면서 밥만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월간조선에 간단하게 이철규 의원이 인터뷰를 했네요. 우리가 직접 이제 이준석의 그 주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이철규 의원이 이야기하다. 문재인한테는 90도 폴드 인사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는 뻣뻣하게 악수한 것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당 후사란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 저에 대해서는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당대표로 열심히 뛰어야 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니 당대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소위 근본을 미뤄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을 이 새끼 저 새끼 하겠습니까? 설령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혼자 그냥 입에 사겠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철규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차겠죠.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었다.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란 문자 내용이 꼭 틀린 내용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이준석 전 대표가 내부 총질에 해당하는 언행을 보여왔다는 것은 당 구성은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취임 이후에 언론 인터뷰,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내 인사들을 겨냥한 내부 투쟁에 몰두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여 투쟁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이중대 대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제야 인사나 친민주당계 인사들에게는 90도 폴드 인사하던 사람이 우리 대통령과는 뻣뻣이 서서 악수만 하고 이런 이중적 행태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문 씨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친구예요. 바른미래당 계통의 친구들 가운데 문제가 많은 친구가 참 많은 거죠. 제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인간적으로 대우를 했을 겁니다. 그 사람 얼굴 보면 모릅니까? 윤 대통령은 나름 이준석 전 대표를 대접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철규 의원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를 항상 대표님, 이준석 대표님,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라 부릅니다. 나이로 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어땠습니까? 윤 대통령, 윤 후보, 윤 총장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원내대표 격려하기에 보낸 문자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로부터 모욕적인 취급을 받는 게 맞는 겁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 지도라서 먼저 인간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기본 도리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리를 모르는 사람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스스로 뒤돌아볼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철규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는 거짓말로 대통령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한 언론사가 동아일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비리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6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비공개 만찬회동을 했다고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만찬회동을 흘린 쪽이 어딘지는 뻔한 것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마 월간 조선에서 인터뷰를 이제 월간 조선에 아마 풀 인터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 안 보더라도 1957년생인 이철규 의원이 하는 몇 마디만 말 보더라도 대략 모습이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28살 때 성상납을 받을 정도니까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게 되면은 뭐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사실과 거짓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인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 이후에 이준석의 은행, 하태경의 은행을 미뤄보게 되면은 두 사람은 동전의 양면 관계이니까 은행을 보게 되면 사실 진실 따위는 관계없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할 수 있고 도구화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인물들이란 거죠. 대단히 위험한 인물들이란 겁니다. 아주 위험한 인물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저희들은 이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인물을 볼 때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대하면서 해왔던 그런 행동 거지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 당내 분규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다 이렇게 합쳐보게 되면은 퍼즐이 맞추지 않습니까? 이번 기자회견에 이준석이 내놓은 주장 가운데 몇 퍼센트나 나는 사실인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이런 유행의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콧물도 흘릴 수가 있고 눈물도 흘릴 수가 있고 별짓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말도 만들어낼 수 있고 말도 지어낼 수가 있고 유일한 그런 뭡니까? 판단 기준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세상 기준으로 그것이 정이든 부정이든 선이든 악이든 합법이든 불법이든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번 사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원래 뿌리는 본인의 성상납 의혹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입니다. 한마디도 여러분들 다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로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측근들과 윤석열 측근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이런 공격하는데 모든 화살을 다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다룰 때 이준석과 하태경이 보였던 태도는 전형적으로 뭡니까? 지금 이번 사태 기자회견에서 보이는 태도와 같은 겁니다. 전부가 다 나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이철규 의원의 주장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공작으로 보고 오로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거짓이건 여러분들 진실은 사실이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전향적으로 뭡니까? 4.15 총선 이후에 보였던 것이 이준석의 행보고 하태경의 행보고 그런 거죠. 저는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야의 그 의사결정의 그런 길이, 시간의 길이를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준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 그런 성향이 좀 강하겠지만 우리 세대보다 찰나적이죠. 시간이 짧습니다. 사용하는 문장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비행이라든지 자기의 범죄 행위가 시간을 두고 밝혀지고 그것이 오명이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간의 길이란 것은 아주 깁니다. 길기 때문에 오명을 남기거나 이런 부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를 보게 되면은 한 달 후에 밝혀질 일도 6개월 후에 그냥 밝혀져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그냥 거짓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막장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장제원이나 김기현이나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가 든 사람들에 대한 경우나 예의란 것이 있잖아. 예의란 것이.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 눈에는 보일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고시도 하고 그다음 경력도 쌓아오고 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렇게 막말을 날릴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참 특별한 그런 인간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이 인간들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악이 항상 흥행하고 악이 뭡니까? 융성하고 악이 번성했으면 인류 자체가 지금까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준석이 그동안 이름 내갈았던 그 수많은 뭡니까? 망언과 욕설과 저주와 비난과 이런 악담들은 다 레코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이준석 부정선거 눌러보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척은한 거죠. 경륜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경륜의 부족.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다 보면은 세상을 조심스럽게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참 이 이준석류의 그런 인간들에게서 참 못마땅한 것은 네 인생만 소중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인생도 존경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윤석관이 뭐 윤핵관이 뭐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다 개개인이 존중받아야 될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인 거죠. 지만 다 똑똑하고 지만 선이고 내가 볼 땐 지만 악인데 온갖 종류의 악담을 다 퍼붓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온 말들을 보게 되면은 야 인간이 어떻게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다 그냥 까발겨 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거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겠구나. 정상적인 인간이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참 잘못 배운 친구 같습니다. 한교안 여러분들 전 총리와 함께 악성종양, 민경욱 여러분들 전 의원과 함께 그냥 그 퍼붓는 악담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 어떻게 떴습니까? 우리는 표면에 보이는 것을 넘어가지고 근본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어떻게 떴습니까? 이준석이 어떻게 떴는가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가 금세 나오지 않습니까? 이준석을 누가 띄웠습니까?
조작된 여론조사가 띄었지 않습니까? 조작된 여론조사의 바탕을 두고 언론들이 띄었지 않습니까? 조작된 여론조사가 그게 가짜지 않습니까? 그게 범죄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이름 가짜로 해서 발표하는 것은 그게 범죄거든요. 그걸 우리 사회가 고쳐야 되는 거죠. 선거 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동행해서 분위기를 잡고 그래서 국민들을 적당히 마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내잖아요. 실물 위조 투표를 얼마 투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투입 안 했을 겁니다. 왜? 대부분 사람들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 안 하니까.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밤을 새워가지고 뭐죠? 투표지 이미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맞춰가지고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를 만들어서 세 통을 맞는 다음에 여러분들 법원에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전산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조사해보니 어떻습니까? 2016년 총선 국회의원 선거는 전혀 흔적이 없죠.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이전에 이런 지방선거에서도 약간의 흔적이 보였죠. 그거는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선거가 다 손을 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 허나 이야기가 나왔네요. 허나는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을 때 낙선을 시켰는데 나중에 다 뒤집었지 않습니까? 뒤집어가지고 여러분들 금패지를 달아준 거죠. 지난번 윤리위원회 때도 인히즈타임님, 이양희 위원장이 자신의 회의 출석을 막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양희 위원장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출석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들통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 하는 것이 거의 뭡니까? 그냥 그게 그 양심의 그 브레이크 시스템이 거의 작동 안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예, 보통 사람도 하고 범죄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사이코 뭔가. 예, 그 전혀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허나 씨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 거는 자격은 안 되는 거죠. 예.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다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들. 자, 여러분 이제 이준석 문제는 여론조작, 선거조작 그 두 가지가 다 뿌리죠. 예, 뿌리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사회가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번 이준석 그런 사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매일매일 제가 신문을 읽고 또 방송을 보면서 드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제 자신이 이제 의견을 필요하지만 뭐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또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광복절 날 아침에 방송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